자, 이번엔 기자계의 차도녀 보험 전문 리온이 기자. 네, 한 마을에서 한 집도 아닌 여러 집에서 각각의 다른 방법으로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. 이 마을에 도대체 왜 이런 위기가 닥친 걸까요? 고물상에서 시작된 저주. 무섭다. 가장 먼저 이 사건이 발생한 집은 현금 부자로 알려진 정 씨네 집이었어요. 어느 날 이 정 씨의 집에 죽은 아들의 선배라는 그 한 투자 전문가가 찾아왔는데요. 아들의 학교명, 취미, 그리고 아들의 이름까지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. 자주 찾아와서 아들의 이야기를 들려줬었는데 덕분에 이 정 씨의 집안은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고 마침 이 정 씨는 이 투자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이 투자 전문가인 아들의 선배에게 4억 원의 거금을 맡겼어요. 그런데 그날 이후로 이 아들의 선배라는 사람하고 연락이 전혀 되지 않았고 그렇게 투자 사기를 당했습니다. 같은 달에 이 50대 성 씨네 집에도 위기가 찾아왔는데요. 이 성 씨에게는 군대 간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. 그런데 어느 날 밤 이 군대 간 아들의 이 소대장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. 아들이 이 싸움에 휘말려서 당장 감옥에 가게 됐는데 1시간 내로 3천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은 아들이 정말 감옥에 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연락이었어요. 근데 이 소대장은 아들이 현재 소속되어 있는 부대,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, 아버지의 직업, 그리고 아들이 현재 재학 중에 있던 학교,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명확하게 말을 해줬어요. 성 씨는 의심의 여지 없이 3천만 원을 1시간 내로 다 붙여줬는데 다음 날에 아들한테서 안부 전화가 온 거예요. 그제서야 이제 보이스피싱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. 근데 이외에도 이 한두 달 사이에 이 같은 마을에서 이 사람들이 사기를 당한 거예요. 뭐 비슷한 유형도 있고 다른 유형도 있었는데 이 마을 사람들의 피해 규모로 다 합쳐보니까 총 9억여 원에 달하는 거예요. 그래서 주민들은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그 조사 결과 아주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. 이 모든 게 보험회사의 한 지점에서 비롯된 거였어요. 사건의 전말은 이랬어요.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정말 고객 관리가 아주 꼼꼼하기로 소문난 설계사 이 씨의 고객이었어요. 이 설계사 이 씨는 너무도 고객 관리를 잘해서 이 고객들이 무려 500명에 달했었는데요. 이 고객들을 사실 일일이 다 기억하기 어렵잖아요. 그래서 이 청약서, 사본에다가 이 고객들의 뭐 가족관계, 취미, 경조사 뭐 이런 것들 다 적어놨고 심지어 이 청약서만 딱 보면은 정말 깜지를 방불케 할 정도였었는데요. 그런데 문제는 이 설계사 이 씨가 사망하면서부터 발생을 하게 돼요. 보험사 지점에 이 총무가 있었는데 이 씨의 짐을 정리를 하다가 이 개인정보가 다 적힌 이 청약서 같은 경우 따로 파기해서 버렸어야 되는데 이거를 폐지 보관함에다가 그대로 넣어 버려버린 거예요. 폐지 보관함에 모아진 청약서들은 흘러서 고물상까지 갔는데 근데 마침 거기를 지나가던 사기꾼이 그 청약서를 본 거예요. 그리고 이 사기꾼은 그 고물상에서 이 청약서를 단돈 3만 원에 샀어요, 이 묶음을. 그리고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과 고등학교 후배를 불러서 이 사기꾼 팀을 꾸려요. 그리고 본격적인 이 사기를 펼친 건데요. 하지만 이 경찰한테 이 덜미가 잡혀서 이 팀을 꾸린 이 사기꾼 리더는 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이 동창과 후배는 징역 2년을 선고받게 됩니다. 이 보험사 쪽에서는 이 고객 정보를 좀 잘못 관리한 거잖아요. 이 때문에 금융당국의 이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. 사례 얘기해주면서 아들을 군대 보내서 보이스피싱 당한 부모님 이야기했잖아요. 예. 근데 그런 사례가 계속 반복될까 봐 우려돼서 하는 얘기인데 최근에 이제 부모님들은 자기가 군대 갔던 기억 때문에 아들을 군대 보내면 연락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최근에는 그 군부대 일반 전화도 다 돼 있고요. 맞아요. 오픈도 다 가능하고요. 진짜? 특히 이 밴드 같은 데는 무조건 가입이 돼 있거든요. 그래서 밴드에 가입을 하시면 우리 아들이 어느 부대에 있다라는 그것만 찾으면 실시간으로 소대장이나 중대장과 소통을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하기 전에 실시간으로 밴드 같은 데서 물어보면 곧바로 5분 내에 답변이 올 겁니다. 그래서 그런 사례를 씨 좀 동생이 안겼으면 군대 가 있잖아요. 그래서 맨날 알겠습니다. 정보 죄송합니다. 전달 차원에서. 죄송합니다. 빨리 아니라고 그랬는데 뭐. 죄송해요. 아니라고 사과하지 마, 빨리 아니라고 했잖아. 아, 그래서 뭐 연락을 좀 주고 받아요? 그 번호가 있어요. 부대당 하나씩 번호가 있어서 그 번호로 이렇게 부대원들이 다 가족들하고 연락하나 봐요. 그래서 문자방도 있어요. 아, 그러니까 본인이 하냐고요? 본인이 하고 아니, 김정민 씨가 하냐고요? 제가 할 때는 죄송하다 그래. 죄송합니다. 요즘 군부대 가면 내무반에
수신 전용 핸드폰이 한 대가 있어요. 그래서 부모님들이 언제나 궁금하면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누구 바꿔달라면 언제든지 통화가 가능합니다. 그 전화하면은 컬러링도 그거예요. 국궁 장병의 뭐 휴대폰입니다. 뭐 이렇게. 네. 아주 좋은 정보 예 감사하고요. 아니 근데 범인이 잡혔는데 처벌은 처벌이고 사기 당한 돈의 일부라도 이렇게 찾거나 보상받을 수 있나요? 네, 근데 안타깝게도 돈이 이미 다 사라지고 없어서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됐어요. 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이 자신들로 인해서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좀 피해를 당한 마을 사람들에게 위로금 차원의 좀 위자료 정도는 지급을 했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피해 당한 그 금액에 비하면 정말 너무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죠. 이 사람들의 꼬리가 어떻게 잡힌 건가요? 일단 이 청약서를 통해서 마을 사람들의 정보를 이 사기꾼들은 완벽하게 다 꿰뚫고 있었어요. 정말 어쩌면 완벽한 이 완전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는데 이 점점 뒤로 갈수록 팀워크가 깨지는 바람에 실패를 하게 돼요. 후배 사기꾼이 하나 있었잖아요. 이 후배 사기꾼은 온갖 좀 바람잡이 역할 또 잡일 같은 거를 다 했었는데 얘하고는 똑같이 n분의 1로 나누지 않았던 거예요. 막내 사기꾼은 이 고객 청약서를 무려 100부나 복사를 해가지고 무작위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들에다가 막 팔아넘겨서 그 돈을 자기가 가진 거예요. 마을 사람들이 수천에서 수억 원까지 좀 피해를 봤었고요. 이 자료의 이 출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막내 사기꾼이 잡혔고 막내 사기꾼이 이 나머지 2명에 대해서 다 진술을 하는 바람에 나중에 추가로 잡혔습니다. 자, 알찬 보험 정보 부탁드립니다. 3월부터 자동차 보험이 많이 바뀌었는데요. 특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바로 간병비 부분입니다. 기존에는 좀 사지마비가 되거나 식물인간 상태가 돼야만 간병비가 지급됐었는데요. 3월 1일 이 신규 가입자부터는 상해 급수에 따라서 간병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일일 최대 8만 원씩 총 48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특히 함께 교통사고로 당한 부모가 좀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7세 미만 유아 같은 경우에는 상해 급수 상관없이 별도로 간병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. 네.